네, 어제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실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당일 밤이죠. 어제 강남 이른바 그 노래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우선 이 서울시가 이 집합 금지 명령을 제한으로 완화했다. 이 내용이 좀 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하면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한 명령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그 강화가 된 거에서 한 단계 낮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흥주점이라는 거에 큰 덩어리로 표현하면은 룸사롱 같은 곳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클럽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클럽이나 이런 곳들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고, 그러니까 찐방울이 많이 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과 같은 곳들은 뭐 감성주점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춤을 출 수 있는 곳들은 여전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룸사롱 같은 곳, 그리고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곳, 이런 곳들은 이번에 제한 명령으로 조치를 좀 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 노래 주점은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곳인데 사실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완화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완화는 좀 빠르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만 완화를 시킬 거면 순서는 클럽보다 룸사롱부터 완화시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아예 저는 완화 자체가 좀 이르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좀 앞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강남의 대형 룸사롱에 유흥업소 접대하는 여성이 걸렸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여성 외에 다른 손님들 확진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똑같은 유흥업소지만 어떤 손님의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클럽보다는 룸사롱이 아무래도 어떤 손님이 드나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 붙어있는 손님의 밀도가 좀 더 밀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실제 사례에서도 강남 유흥업소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태원 클럽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 유흥업소 풀긴 풀어야 되는데 뭐부터 풀까? 룸사롱부터 풀자. 뭐 이렇게 한 건데 단계는 푸는 단계 룸사롱 먼저 풀고 클럽 나중에 푸는 게 맞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룸사롱 푸는 거조차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 위험한 이 상황이 5월 달에 황금 연휴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 빨리 전환한 거 아니냐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론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적절하고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판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굳이 지금 룸사롱부터 유흥업소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전 이유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도 강남에서 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요. 유흥업소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지금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어제 이제 제한으로 완화하자마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흥업소에서 감염이 된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영업이 재개가 되면서 이 확진 무증상 감염도 참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전염을 시킬 수도 있는 우려가 분명히 또 존재하기 때문에 뭐 김태현 변호사 같은 또 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방역 대책으로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많이 두는 것. 그래서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방역 대책의 기본 수칙인데요.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럼 코로나19를 못 잡는 거야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다면은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현 상황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한순간에 짠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계속 상존하는 가운데 얼마나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게 방역 대책의 제1순위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백신이 만들어진다거나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룸사롱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코드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영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그러면 침방울 안 튀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룸사롱 업주라든가 유흥업소 업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시위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한 1,800여 개 업소가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요. 제한 조치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 사항들을 준수할 경우에는 일단 영업을 하라 하는데 조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바로 중단 조치 시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사실은 문을 다 닫는 게 참 좋겠지만 업주들의 또 생계 문제를 고려해서는 이게 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일반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사롱과 같은 부분은 안에 그 이용객들하고 그 상황을 잘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특성상 그런 자율적 관리가 좀 어렵게 보여서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사기단이 검거됐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변호사님.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서 마스크를 싸게 팔겠다. 가짜 사이트를 열었다면서요? 가짜 사이트 열어서 한 63명한테 437만 원 가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아주 거액의 사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마스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필수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KF94 구하기 힘들 때 우리 줄 서서 살 때부터 대검에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은 구속 수사하라는 엄정 지시가 내려갔어요. 실제로 그렇게들 해왔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KF94라든지 이런 거 좀 사기가 좀 좋아졌죠. 예전보다는. 뭐 방금 전 속보 봤더니 뭐 18일부터는 1인당 3매 풀고 10매까지 살 수 있게 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수급상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국을 틈타서 마스크 사기단까지 좀 나타났다는 소식이 씁쓸하네요. 네.